장 보러 가기가 두려워요. 저녁 메뉴가 고민이에요.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걱정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 밥상 차려주는 남자. 우리들의 밥차남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방송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던데요. 김장 때문에 조금 바빴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하게 만듭니까? 네. 아무튼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네, 자주 좋습니다. 나오십시오, 자주. 네. 자, 어쨌든 오늘도 물가 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식재료들 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식재료로 밥을 차려야 되나, 밥상을 차려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눠볼 텐데, 자, 일단 김장 때문에 많이 바빴다라고 하셨어요. 김장 재료 가격 저희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먼저 배추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배추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가격이 한 포기에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고요.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른 겁니다. 네. 무 가격은 한 개 3,000원 그대로였지만 생강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생강 역시 김장철에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른 것도 맞지만요. 무엇보다 저장이 시작되면서 출하량이 조절되는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생강은 가을에 수확한 후에 이듬해 가을 햇생강이 나오기 전까지 추운 겨울 냉해나 비, 눈 이런 기상 피해를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저장고에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량에 맞춰 출하량을 조절하면서 공급량 조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강이 저장고에 들어가는 데다가 김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함께 출하량 조절이 되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네. 생강은 1kg에 7,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네, 가격이 크게 오른 것 같지만 작년 이맘때 가격이 12,000원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7,500원이었던 때가 좋았네요. 그렇죠. 자,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네, 우선 대파가 있는데요. 대파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파는 출하 지역이 강원도 등 이 중부 지역에서 전남과 같은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는 시기여서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른 건데요. 네. 가격은 한 단에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쪽파, 미나리 등은 가격 변화가 아직은 없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이렇게 김장 피크 기간에 가격이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쪽파는 현재 1kg에 10,000원, 미나리는 1kg에 14,000원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김장이 한창이라서 가격이 오른 채소류가 많고요. 배추가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다른 채소류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피망과 아사기 고추 가격이 올랐는데요. 오늘 김장도 있지만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생산지가 바뀌거나 혹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이제 노지에서 하우스 재배로 전환돼서 난방비 등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돼 가격이 오른 채소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피망은 한 근에 5,500원에서 7,000원, 청피망은 한 근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요. 네. 아사기 고추는 한 근에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우스 재배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또 있으니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근데 김장철 얘기를 앞에서도 잠깐 했지만 우리 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굴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굴도 김장과 관련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제가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굴 전해 드셨다는 분들 많았어요. 네, 동기분들이 많이 사드셔서 그런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우리 때문인가요? 네, 그 굴김치, 굴보쌈 등 요즘 굴이 제철이라 인기가 많죠. 굴은 올해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폐사율 증가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최근 수요가 더해지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생산량이 감소했는데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초기에는 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도 추워지고 김장철까지 맞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된 겁니다. 가격은 1kg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올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다른 수산물류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겨울이 제철인 대구와 생태 가격을 말씀드리면 대구는 한 마리 23,000원, 생새는 한 마리에 8,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굴을 이만큼 담아놓고 이렇게 담아서 파는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줄 서서 사시고 막 이러던데 어쨌든 김장철이 이제 피크 시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굴과 김치를 함께 드시기도 하고 인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산물류 가격도 볼까요? 고기는 어떻습니까? 네, 축산물류에서는 아직 가격 변동 없었고요. 김장 시기의 수요고로 유명한 돼지고기는 아마 다음 주 김장 피크 시기에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목살은 한 근에 15,000원이고 삼겹살은 한 근에 17,000원입니다. 그리고 닭고기도 가격이 1kg에 5,500원으로 동결이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남에서 네 번째로 확인되는 등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음. 이동 제한 조치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 확산세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제발 농가 피해가 없도록 더 확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일 가격도 궁금합니다. 마트 가보니까 딸기 나왔더라고요. 네, 드디어 딸기가 매대에 등장했습니다. 음, 딸기는 겨울철에 인기가 참 많죠. 이 맛있잖아요. 시기부터. 네. 네. 근데 사실 딸기 제철이 겨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과거에는 딸기가 자연스러운 계절 변화에 맞춰 노지에서 4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주로 봄부터 초여름에 수확됐습니다. 아, 하지만 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철이 점점 앞당겨진 건데요. 하우스 재배는 온도, 습도, 일조량 등 딸기 생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방 장치 등으로 겨울철에도 낮은 기온을 극복하면서 수확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음. 겨울철에 딸기를 찾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면서 제철 역시 자연스럽게 겨울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이 딸기 제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에, 하고 에. 있는데 음. 그게 브랜드 마케팅도 한몫한 것 같더라고요. 겨울만 되면 뭐 제가나 뭐 이제 베이커리에서도 다 딸기 케이크 주로 맞아요. 나오고 네. 딸기 빙수가 나오고 음, 딸기 파이가 나오고 그러다 음. 보니까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은 한 팩에 12,000원이고요. 지금 나온 딸기는 서량 딸기라는 품종인데 음.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오늘 눈이 내리고 있는데 설향 하니까 눈의 향기인가요? 설향. 아,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이라고 하니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엔 딸기 종류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딸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숙제를 내드립니다. 네. 혹시 한가하실까봐. 딸기 외에 다른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네, 과일류는 가격은 변동이 없고요. 네. 여전히 비싼 가격대인 토마토와 방울토마토인데 토마토는 5kg에 25,000원, 음. 방울토마토는 1kg에 10,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는 한 개에 6,000원, 사과는 5,000원이었고 또 지금 이제 제철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맘때 많이들 드시는 감은 한 개에 2,000원으로 동결이고 감귤은 10개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과일류 가격은 크게 변동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곡물류와 건어물류도 가격 알아볼까요? 네, 곡물류랑 건어물류 역시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요. 음, 일반미는 8kg에 21,000원, 찹쌀은 8kg에 32,000원이었고요. 흑미나 현미 두 품목도 한 대에 4,000원, 2,000원으로 각각 동결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동지도 곧 앞두고 있고 날씨가 추운 겨울에 팥죽이 인기를 끌기 때문에요. 네, 적두와 같은 품목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두는 현재 한 대에 12,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건어물류에서는 멸치류 중 작은 멸치인 새멸치가 1.5kg에 35,000원, 사멸치가 1.5kg에 3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죽방멸치가 1.5kg에 4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상품이 나와 소개해드렸던 고창 불김도 한 속에 35,000원 그대로였고요. 재래김은 한 속에 13,000원, 파래김은 한 속에 11,000원이었습니다. 김은 이제 날씨가 추워진 겨울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낮아지겠네요. 이제 수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김 농사가 잘 안 돼서 가격 변동 없이 그냥 방어만 하면 다행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김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김을 금이다 뭐 이렇게도 불렀었는데 올해는 김 수확이 좀 많아져서 방금 뭐 방어만 하면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밥 먹으면서 김이랑 같이 잘 먹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밥차남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캐릭터 변경해 주시고요, 밥차남. 네. 북해 밥상 차려주는 남자 이동훈 팀장이 제철 식재료 추천해 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추천해 주실 식재료는요? 네, 오늘 추천 식재료는 지난주 출하되면서 잠깐 소개드렸던 겨울철 별미채소, 바로 시금치 종류 중 하나인 포항초입니다. 포항초. 네, 포항초는 경상북도 포항에서만 재배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뿌리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위로 우리가 보통 시금치 하면 생각하는 그 위로 길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네. 10월 말부터 3월까지가 제철로 1년 내내 나오는 일반 계량종 시금치에 비해 당도가 높고 고소한 맛과 영양 또한 뛰어난 식재료입니다. 굉장히 달아요. 시금치로 무쳐놓으면 이 포항초로 무쳐놓으면 굉장히 달아요. 그렇죠. 네, 요즘 잘하시네요. 포항초가 얼마예요? 네, 가격이 크게 비싸진 않고요. 한 단에 3,500원으로 한 단에 2,500원인 일반 시금치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평년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년 가격대. 그러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시금치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된 녹황색 채소로 유명하죠. 뽀빠이. 그렇죠, 뽀빠이.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데 먼저 선수 쳤어요. 네, 포항초 역시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영양소가 많아서요. 성장기 아이들뿐 아니라 여성과 임산부, 노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채소인데요. 특히 포항초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는 비타민 C로 오렌지, 자몽, 키위, 토마토 등과 함께 먹으면 음식 궁합이 좋고 영양분 흡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맛도 좋은데 영양소까지 풍부하고 게다가 오렌지나 자몽, 키위, 토마토 이런 과일류, 과채류와 함께 먹으면 음식 궁합이 좋다라는 거. 그러면 포항초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포항초 역시 시금치, 그리고 이 시기에 경상도에서는 포항초고 전라도에서는 섬초가 나오거든요. 다 우리 재래종인데 섬초와 마찬가지로 보통 나물무침, 볶음, 국에 넣어 많이들 드실 텐데요. 된장국. 사실 말씀드린 세 가지 요리가 포항초를 제일 쉬우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간단 포항초 무침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네. 포항초 무침 재료는 포항초 한 단과 소금, 굵은 소금, 다진 마늘 반 숟가락 정도,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한 숟가락, 적당량의 데친 물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포항초 한 단을 깨끗이 씻고 냄비에 물을 넣고 굵은 소금을 넣어 끓여준 후에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포항초의 뿌리 쪽부터 넣어주시고요.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데쳐주시는데 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데쳐주시면 됩니다. 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네. 그 다음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주시고 그런 후에 볼에 포항초를 넣고 준비한 다진 마늘, 참기름, 소금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소금을 넣어 마무리해주시면 금상첨화, 활용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금치 데치는 거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항상 데치고 나면 흐물흐물해지거나 아니면 덜 데쳐져서 너무 아삭거리거나 네. 요거 맞춰주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데쳐주면 된다. 자, 일단은 포항초 무침에 대해서 알려주셨고요. 포항초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리도 있을까요? 네, 방금 쭈디님께서 말씀하신 포항초 된장국인데요. 네. 재료는 포항초 한 300g 정도, 육수 국물팩 2팩, 그리고 대파 3분의 1개, 홍고추, 청양고추 각각 1개씩, 그리고 된장을 한 3숟가락에서 4큰술 정도, 그리고 다진 마늘 1큰술, 참치액 조금과 적당량의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포항초 무침과 동일하게 포항초를 데쳐준 후에 물기를 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송송 썰어준 다음 물 8컵 반 정도의 육수 국물팩 2팩을 넣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불에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 육수가 나오면 된장을 넣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기호에 맞게끔 된장의 짠맛에 따라 된장량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넣은 육수가 끓으면 데친 포항초를 넣고 좀 더 끓여주시고요. 국이 끓어오르면 올라오는 거품을 걷어내주세요. 지금 얘기를 막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세상 좋아졌다. 육수팩 넣고 우리 때는 육수 다 만들어서 했다. 이러실 것 같은데. 육수팩 넣으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다음에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시면 되는데 모자란 간이 있다면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참치액 등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참치액을 넣는구나. 네. 저는 마지막에 약간 맛이 부족할 때는 참치액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특히 지금이 포항초는 제철이니까 더 맛있고 쉬운 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이상하다. 나는 된장밖에 안 넣었는데 설탕 넣었나 싶을 정도로 단맛이 나요. 이 포항초 된장국 저는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서 다음날 또 끓여 먹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포항초 이 된장국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포항초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좋은 포항초를 고르는 법은 적당한 크기로 잎의 크기가 고르고 짙은 녹색인 것이 좋습니다. 음. 또 길이가 짧고 뿌리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고, 뿌리가 붉은색이구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잎이 부드러우면서 외관에 이물질이 많이 없는 것이 싱싱한 포항초입니다. 그리고 음. 사실 이번에도 저번에 관리 설명 드릴 때처럼 음. 사장님께 상태 좋은 포항초 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좀 친분이 있는 팀장님이나 가능한 거고요. 마트 그렇죠.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골라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다들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죠. 찾으니까. 음. 자, 싱싱한 포항초 골랐습니다. 손질,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포항초는 영양이 풍부한 붉은색 뿌리는 잘라내지 말고 겉껍질을 살짝 긁어낸 후 잎과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음, 음. 추가적으로 포항초를 데칠 때는 아까 제가 데치는 법 말씀드렸지만 그때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뚜껑을 연 채 데친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 떫은 맛과 거품 찌꺼기를 제거해주면 음. 더 맛있게 포항초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어, 또 영양 손실을 막아주면서 포항초를 보관하는 그것도 방법으로는요. 궁금해요. 네, 포항초는 수확과 동시에 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요. 음. 보관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데친 후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수확과 동시에 상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냉동 보관을 할 때는 데친 후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 아, 오늘 점심 때는 된장국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포항초가 들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 주변에 겨울 제철 채소인 포항초 고르는 방법 그리고 포항초 요리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양한 물가 소식도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밥차남 수고하셨고요. 눈길 조심히 다니십시오. 네, 눈길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금주의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